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살아온 60대 여성입니다. 제 자식을 잃고 큰 슬픔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온 생을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살면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순간은 제 눈앞에서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은 3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제 남편과 함께 7살 아들을 키우면서 오순도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운영하는 중식당은 오래된 단골 손님이 많아 하루 마음 편하게 쉴 틈 없이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손님들이 바글바글한 이곳에서 발생한 참사였죠. 눈을 떠도 바쁜 것이 최고일 것 같지 않나요? 저와 남편은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싸게 낳은 아들은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쪽 다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다른 어린이들은 운동장이 좁다는 듯이 잘 뛰어놀지만 우리 아들은 겨우 걷기도 벅찼습니다.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내 다리라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안 써본 적이 없으며 유명한 병원과 유능한 한의원을 찾아 전국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리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뚝거리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밝게 자랐습니다. 자신이 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신 책을 읽거나 관찰하는 것을 즐기는 아이였어요. 미래 희망은 과학자라며 자신 있게 말하는 아들을 위해 제가 살아있는 한 영혼이 뒷바라지 해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데모처럼 큰 충격이 내게 닥쳐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어느 여름날. 휴가철을 맞아 모처럼 가게 문을 닫고 물맑기로 소문난 계곡을 찾아갔어요. 유난히 물을 좋아하는 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처럼 계곡물을 신나게 헤집고 다녔어요. 남편과 저는 기뻐하는 아들을 보며 자리를 깔고 요깃거리를 준비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시야에서 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디선가 정신없이 놀고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금방 배가 고프다며 알아서 찾아올 줄 알았는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부부는 아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정신없이 아들을 찾다가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놀란 우리 부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이를 찾았지만 계곡 어디서도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애타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며칠간 수색을 했지만 아들은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산물살에 떠내려간 아이가 저수지 쪽으로 흘러들어갔고 깊은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았을 거라 수근거리며 우려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이라도 구해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것도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아들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서 깨르르 웃으며 있는 아이가요.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들을 놓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사실을 실감하기 어려웠죠. 우리 아들과 함께 같은 유치원을 다니고 동네 친구였던 성이라는 아이가 잠시 후 저희 식당에 와서 사라진 아들을 찾아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시골로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성이는 사탕과 인형을 주며 저한테 아들이 오면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스려야 했죠. 만약 물놀이를 하지 않았거나 그 계곡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아들은 성희와 함께 즐겁게 놀며 밝게 웃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성심껏 바라보면 볼수록 제 가슴 안에는 후회와 괴로움만 남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을 잃은 큰 슬픔을 가슴에 품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아들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저 또한 아들을 잊기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전 제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꼭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다가도 우연히 아들과 같은 나이의 아이들을 부모와 함께 우리 식당을 찾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제 가슴은 여전히 찢어집니다. 남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말로는 하지 않지만 남편 또한 괴로움 때문에 어렸을 때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떠날 때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가게 문을 닫고 어딘가를 다녀오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은 명절에도 가게를 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랍더라고요. 그가 갑자기 가게 문을 닫고 어디론가 가기로 한 것에 놀랐죠. 어디를 가려고 가게 문까지 닫은 건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다니요. 가보면 알게 되겠지요. 당신도 가보면 좋다고 할 거예요. 좋은 곳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차에다 쌀도 싣고 과자도 못 싣는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죠. 남편이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제가 살고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여보, 여기는 고아원인데요. 왜 여기 오신 건가요? 내가 고아원에 후원했던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원장 선생님이 고아원에 새로 들어온 아이의 사연이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에 집이 불나서 부모를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아서 고아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 아이를 만나봐서 얘기해보자고 해서요. 남편은 제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지 않고 고아원에 들어가더군요. 얼떨결에 챙겨온 물품들을 내리고요. 원장 선생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웬 남자아이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더군요. 은찬이, 잘 있었니? 아저씨가 왔어. 오늘은 아줌마랑 같이 왔어. 남편이 인사한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져 오더군요. 은찬이라는 아이는 제 아들과 비슷한 생김새였습니다. 반짝반짝한 눈망울도 닮았고 오뚝한 코도 닮아 있었어요. 왜 남편이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지 알게 됐습니다. 당신만 괜찮다면 난 은찬이를 입양했으면 좋겠어. 은찬이를 태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어? 당신 생각은 어때? 아들과 닮은 아이를 입양하자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전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만약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되면 진짜로 제 아들을 포기하는 것만 같았어요. 남들은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지만 전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다가 우리 아들 태경이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서러울까요? 난 싫어요. 우리 태경이가 언제 돌아올 줄 알고 다른 아이를 입양해요. 우리 태경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고요, 여보. 이제 우리 태경이 놓아줄 때가 왔어. 당신도 알잖아. 태경이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유해조차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경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제가 우리 태경이가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릴 거라는 말이에요. 여보, 제 격한 반응에 남편이 당황스러워했더군요. 저는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자식을 잃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한 마음이었겠지만 전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제 아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부터 남편은 입양 얘기를 일절도 하지 않았다더군요. 그렇게 전 아들을 가슴에 묻고 세월을 보냈고 30년이란 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30년이나 지났어도 전 아들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돌아오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도 가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살았고 중식당도 옮기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40년 가까이 운영해왔습니다. 아마 아들이 살아있다고 해도 40대는 이미 넘었을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10번이나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은 했는지, 아픈 다리는 어떤지, 무슨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 모두 제 머릿속으로 그려진 상상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아들은 몸 건강히 잘 살고 있더군요. 한 번만, 잠깐이라도 좋으니 단 한 번이라도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죽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늘 하던 건강검진 중에 가슴 쪽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고 결국 유방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도 아득한데 덮친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과적인 수술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놀란 남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삶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전 제게 주어진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온다는 것이니까요. 제가 조금 일찍 떠나긴 하지만 어쩌면 그곳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나게 될지도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은 내가 말한 대로 살 것이라며 화를 냈어요. 자식부터 먼저 보내라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는 당신을 어떻게든 살려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꼭 살아야 한다는 말이야.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남겨지게 될 남편이 불쌍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식이나 마누라 없이 외로이 살게 될까 봐 걱정이 들었어요. 행복한 마누라를 만나 평생 고생만 하게 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런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열심히 병원을 데리고 다녔어요. 하지만 제 상태는 그리 좋지 못했죠. 항암 치료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수술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만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중식당의 직원 하나를 더 뽑아야겠다고 했죠. 남편은 병원을 다니느라 가기에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죠. 그래서 홀서빙을 할 직원을 뽑기 위해 가게 문에 공고를 붙였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4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공고를 보고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왔다고 합니다. 우연히 남편이 다른 사무를 불러 자리를 비워두고 있어서 저가 대신 면접을 보게 되었죠. 나이는 42,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다리가 약간 불편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리가 어떻게 그러신 건가요? 다치셨나요? 실은 그것에 대해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지만 애초부터 다리에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걷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업무 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싶은 적극적인 자신감으로 어필하는 그 남자가 이상하게 제 눈에 띄었죠. 나이는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요. 의욕적인 태도에 믿음이 갔다. 그러나 한쪽 다리만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쓰였다. 왜냐하면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가 아프던 제 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만약 제 아들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40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분을 직원으로 고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네, 분명히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근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박태경입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박태경이요. 제 이름이 박태경이에요. 전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이 딱딱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이름은 34년 전에 잃어버린 제 아들의 이름이었거든요. 아들과 나이가 비슷하고 다리가 불편한 점까지도 있어서 더욱더 신기했어요. 생김새까지 비슷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뛰는 가슴을 참고 그 남자에게 이것저것 다시 물어보았어요. 고향이 어디고 부모님은 누구이며 어쩌다 이 동네까지 온 건지 세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봤지요. 그러나 그 남자가 한 말 중에서 나온 답변들은 제겐 기억에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은 부모님과 함께 계곡에서 놀다가 갑자기 물에 휩쓸려 산속에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의 집에서 깨어났던 게요. 할아버지가 아마도 나를 구해주신 것 같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부모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한 해쯤 그 집에서 함께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지 할아버지는 저를 고아원에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전 분명히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이 달달 떨리며 말도 잘 안 나오더군요. 그 밖에는 어릴 적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도 기억 남는 게 있으면
제가 살던 집은 빨간 지붕의 2층 집이었고 다녔던 유치원은 성원 유치원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식당과 유사한 중식당을 운영하셨을 거예요. 물어볼 것이 더 이상 없었을 때 우리 가게에 지원한 남자는 분명히 제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34년 만에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차분히 하지 못하고 아들을 껴안으며 말이 마땅치 않았는데 깜짝 놀란 아들은 울고 계신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네, 아저씨가 아들이라고 하겠어. 그게 진짜야? 맞아, 그래. 분명해. 넌 34년 전에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야. 어릴 적에는 이 동네의 빨간 지붕 2층 집에 살았고 다니던 유치원은 성원 유치원이었어. 아버지와 함께 계곡에 놀러 갔다가 당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단다. 모두 당신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믿고 있었어. 우리 태경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당신이 여기로 찾아왔구나. 정말 고맙다 태경아. 정말 고마워. 아들은 제 말이 믿기지 않는 듯 어리둥절해하며 눈을 깜빡였지만 기억이 조각나는 아들이 스스로 자신이 살던 동네로 찾아왔다는 것만 봐도 제 아들이 맞다는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제게 찾아온 이 기적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인생의 끝을 보기 전에는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건 하늘의 배려인 것 같아요. 생각했다. 소식을 들은 남편도 놀랐습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 아들을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했어요. 아들은 기억을 되짚어 정확한 답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 아들이 맞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남편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거처 없이 살고 있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 아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하고 울기도 하며 웃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자식을 잃은 우리도 비참했지만 아들 또한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약초를 캐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야기에 대해 알아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고아원 생활과 가진 것이 없이 홀로 성장해야 했던 20대까지 부모 없이 버텨야 했던 날들은 아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었어요. 태경아, 30년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래도 이제야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일들은 엄마가 전부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만 해도 제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건강하게 계속해서 지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부부는 아들과 다시 만난 기쁨을 함께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몹시 아픈 병에 걸린 내가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현실이지만 함께 있을 때 소중한 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 야속한 일이었어요. 아들을 처음 만나기 전에는 잠깐이라도 아들의 얼굴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아들을 만난 후에는 1분 1초도 아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주어진 시간 안에서도 최대한 아들과 함께하는 수밖에요. 그렇게 아들을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겠죠.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한다면서 망설이더라고 하네요. 아니야.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주저하는 거니? 태경아, 괜찮아. 말해봐. 엄마에게 숨기지 말고. 뭐가 있는데? 실은 빚이 좀 있어요. 몇 년 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이제는 빚 문제가 제게 부담이 됩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말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그 빚이 얼마인가요? 2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 부담스럽네요. 미안하지만 이런 상황을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엄마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의 고민을 해결해야죠. 마음 놓고 편히 쉬세요. 알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어머니 덕분에 숨을 좀 쉴 수 있겠어요. 제가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태경이 내가 엄마한테 다시 돌아왔다는 것만 해도 이미 나한테 할 효도는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 없이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그런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가 돈 2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남편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 당황한 듯 난색을 표하는 것 아닐까요? 전 그런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아니, 이런. 당신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 우리 태경이에게 사용한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40대가 넘는 아들이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이 조금 곤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어딘가요? 우리가 태경이를 잃는다는 상황에서 애인 생활이 어려울까봐 그렇게 마음이 섞이는 거지만 그럴 필요 없어. 알겠어. 말이 이해가 되는군. 네, 그렇게 해보자. 태경이가 지겨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결해보자.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만 돈을 주는 남편한테 속으로는 아쉬움이 남더라. 2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우리 부부의 능력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어. 그러나 돈이 아까운 것인지 머뭇거리는 남편이 참 얄미웠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금방 돈을 주겠다고 했으니 몇 며칠만 기다리면 되겠다고 생각해. 그동안 얼마나 빚 때문에 힘들었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엄마에게 말해야 해. 진심으로 감사해요. 어머니의 도움에 정말 감사해요. 부모님이 꼭 필요한가 봐요. 그동안 부모님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 그래.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면서 이제 겨우 부모한테서 도움을 받겠다고 생각했어. 아들에게 뭔가 도울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야.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도 아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찰나 미루는다고 했어요. 참지 못한 저는 그런 남편에게 폭발했죠.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태경이한테 돈을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어떻게 아들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 태경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본 적도 없네요. 남편이 말했어요. 알았어요, 여보. 내가 정말 바빠서 그랬다고 해봐. 이따 오후에 돈을 마련해서 당신에게 줄게. 남편의 약속에 겨우 화를 참았어요. 나는 밖으로 나왔다. 냉랭한 남편의 태도가 정말 싫었어요. 나는 남편이 아들에게 점을 찍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오랜 세월이 부부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네요. 복잡한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아들이 시선 안으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씨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것이 보였어요. 한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래도록 결혼하지 않을 법한 아들이 연애를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여자를 만나보니 마음이 놓여요.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서려다가 문득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그 여자의 얼굴을 슬쩍 보았죠. 그런데 아들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 여자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네요. 그 여자는 저희 집이랑 30년이 넘도록 가깝게 살고 있는 이웃집의 딸이었어요. 아들의 어릴 적 단짝이던 성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아는 성이는 결혼에 2번이나 실패한 이혼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가 왜 우리 아들과 만나고 있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제가 가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신나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전 두 사람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였나요? 그 아줌마는 정말 나를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 2억이면 그냥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크게 부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한꺼번에 다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해요. 자기가 그 아줌마의 중식당을 이어받을 생각만 하고 이사를 먹지는 말아야죠. 하지만 아줌마는 날 완벽히 믿고 있는데 아저씨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남을 속이면 결국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줌마를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요?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고 하면 내 목숨이라도 바로 내놓을 터인데 내가 사는 동네랑 그 집은 오랜 세월을 함께 했으니까 이것저것 정보를 내가 알고 있잖아.
이걸 이용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자기 말대로 그 여자는 나를 아들로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 최근에 20억 받았다 해도 다시 불법으로 벌인 돈을 사치스럽게 쓸 건 없으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어. 조금 의심스러운 질문을 하면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속임수를 쓰고 정확히 아는 것만 대답하면 돼. 왜냐하면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모두 맡겨둬. 걱정은 하지 말아줘.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자마자 나는 전체적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나를 아들로 믿고 있던 남자가 사실 아들이 아니었다니. 사기꾼인데요. 그것도 오랜 이혼이자 아들의 단짝이던 청이가 사기를 저질러서 놀라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용해 이런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었죠.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짜고짜 팔을 뻗어 사기꾼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지들 등 뒤에 제가 있었다는 걸 알아차린 두 사람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거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들을 붙잡아 속이는 행위를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오늘은 너희들이 나에게 당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라고 두 사람이 묻더라도 놀란 태도를 보여주었죠. 무슨 오해가 있는 건가요? 진정하세요. 아줌마 맞아요. 태경이한테 왜 이러세요? 30년 만에 찾은 아줌마 아들이잖아요. 아, 아파요. 이것 좀 놓고 얘기하세요. 니들이 끝까지 우기는 거지. 어디서 콩밥 먹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보자. 길 한복판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힘껏 흔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깜짝 속이 제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저희 모두는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어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을 최대한 소상하게 이야기하려고요. 설명했고 경찰이 신원조회를 통해 내가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기꾼이 사기전과 선범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름 또한 가짜였고 다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연기였던 겁니다. 남편과 나는 두 사기꾼을 속았으며 경찰은 그들의 죄를 가볍지 않게 여겼고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특히 아들 행사를 주최한 사기꾼은 과거의 사기로 인해 수배 중이었고 즉시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해 이 사기를 기획한 성희도 사기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을 넘어 허탈감까지 느끼게 되었고 오랫동안 신뢰했던 이웃을 이런 방식으로 속여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자신이 매우 수치스럽고 미련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요. 성희 엄마는 우리 부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선처해달라 애걸복걸했지만 그것은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우리 부부가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가 받은 죄값은 그리 무겁지 않았어요. 만약 남편이 2억을 준비해서 사기꾼에게 건넸더라면 틀림없이 성희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는 저는 남편에게 제 경솔함을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란 생각이 워낙 강해서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여보. 아니야, 여보 사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난 그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뭔가 수상한 기분이 들었고 그 사람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도 해봤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내 진통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요? 그런데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 우리 아들의 얼굴 한 번 보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당신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믿는다면 어떻게든 살려야겠지 않을까 생각했거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켜봤던 거죠. 당신이 조금이라도 힘내주길 바랍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우열을 겨루었습니다. 남편은 제 안에 존재하는 사기꾼들의 저혈압 사기를 모르는 척 눈을 감아줬던 거였어요.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는 남편은 속으로 얼마나 더 타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아픈 저를 배려하며 참고 견뎌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2억을 내놓아야 했던 것이었어요.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눈이 멀어서 남편의 진심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게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항상 그랬습니다. 조용히 제 곁에서 내 뒷면을 밀어주기도 해주었죠. 저를 지켜주어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과 비교하면 참으로 부족한 아내로 생각합니다. 그 사건 이후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암세포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즉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약한 사기꾼들에 속았지만 건강을 되찾았으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만큼 나를 생각해주는 분과 함께 계속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아들을 그리워하지만 제 곁에 있는 분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주목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남편의 존재 덕분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